근데 사실 우리 채널이 또 이제 싸움닭이잖아요. 네. 그럼 막 입에 수염이랑 법원이랑 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싸운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을 납득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. 원고 피고가 아닌데 이쪽을 꺾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 개인생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회생위원과 판사에 좀 재량이 조금 적용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좀 어떤 걸까요?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법이라든지 어떤 뭐 준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딱 부러지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뭐 변제를 얼마를 맞춰라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이 관대하게 봐주냐 엄격하게 보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판사와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, 이게 가장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잘 끝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그럼 말씀하신 그 마음을 이제 얻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결국에는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이 사람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어려운 사정들이 잘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진솔한 마음으로서 좀 드러내는 것,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말씀 주신 거 좀 실제 어떤 사례는 좀 있을까요? 정말로 안타깝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.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기록상으로도 좀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최근에 진행했던 건 중에는 성인 자녀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채무자님이 사실상 부양을 하고 법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성인 자녀를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, 어쨌든 저희가 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성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추가 생계비로 넣었고 주거비를 추가로 더 넣고 이런저런 각종 비용들을 더 넣어가지고 실제로 거의 뭐 2인 생계비에 가깝게 인정받았던 케이스도 있고, 애초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잘 정리되고 자료도 잘 갖춰서 들어간다면 사실 채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정 권고 단계고, 근데 그런 보정 권고 단계 없이 그냥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솔하게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끔 설명하면은, 대표적으로 뭐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 거의 안 내려준다고 했는데 금지명령이 나온다거나 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회생위원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실제로 이 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어떤 걸 뭘 해야 될까요? 근데 첫 번째로는 진술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을 진솔하게 잘 설명을 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일방적인 말과 주장일 뿐인 거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죠. 결국에는 법원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제가 맞느냐 궁금하니까 내놔봐라 라고 하는데, 말뿐이고 그런 준비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를 해버리니 당연히 마음을 못 얻을 거고,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. 계좌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내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또 다른 게 있다면 회생이라는 거는 혼자 살 수가 없으니 어떤 변호사, 어떤 사무실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채무자분이 자료를 아무리 뭐 잘 준비해 주시더라도 그 사무실에서 어차피 정리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건데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사건을 방치해가지고 진행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무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또 반대로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료 정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법원하고도 적극적으로 다툴 거 있으면 다투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과거에 계좌 사용 내역이든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만 보더라도 채무자분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셔야 될 자료 목록들을 또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,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같은 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것을 준비를 안 해주시면은 이건 역시도 이제 진행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이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우리 채널이 또 이제 싸움닭이잖아요. 네. 그럼 막 입에 수염이랑 법원이랑 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싸운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을 납득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.
저희가 뭐 원고 피고가 아닌데 이쪽을 꺾는 게 아니잖아요. 사건을 바라보시는 뭐 판사나 회생위원님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려면 말뿐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같이 붙여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, 그게 영 구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숙이고 들어가서 정말로 안 되겠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옵소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전략이 이제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.